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지금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차곡차곡 쌓았다는 건 감찰을 진행하신다는 더 묻지 마세요.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 송달 전 공개된 것과 관련해 14일 대검찰청에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사건의 공소장 범죄 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의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대검찰청은 감찰 1과와 감찰 3과, 정보통신과 등이 협업해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박 장관 지시 전에 자체적으로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확인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흘려준 거죠. 언론 플레이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할 의혹 사건을 확신범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인 겁니다. 대검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서를 유출했는지 그 실체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니 처벌해달라며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증거와 진술의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검찰 일방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소장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 재판 전부터 피고인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문제가 늘 지적돼 왔는데요. 규정상 공판이 시작돼야 공소장이 공개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내용이 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유출됐고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거죠.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말입니다. 현재 유출 경위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유출 경로는 검찰 관계자들만이 접속이 가능한 내부 전산망입니다. 수사정보 검색 시스템이 유출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공소장을 비롯해 각종 수사 자료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장을 쓸 때 참고하라고 정보를 공유하는 건데요. 여기 올라간 이지검장 공소 내용 파일을 누군가 빼돌린 걸로 파악되고 있는 거죠. 14일, 이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됐으니까 아마 당사자인 이지검장에게는 이제야 송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출자가 누구이고 이걸 왜 유출했는지가 밝혀지면 형사 처벌도 가능한데요. 파문이 커지자 대검 감찰부가 곧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수사팀 관계자인지 아니면 제3자가 유출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망에서 유출된 게 맞다면 로그 기록 확인 등을 통해 문건에 접근하거나 내려받는 사람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알려졌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든 제3자든 수사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사안이다라며 징계를 넘어 수사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제 진상조사가 대검의 공식 감찰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공개된 공소장 내용인데요. 공개된 내용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인데 이 지검장하고 관련도 없는 이들의 혐의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공소장 내용이 알려진 문제의 문건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성윤 지검장 외 13일 공수처로 넘겨진 당시 검찰과 법무부 간부 3명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현 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까지 등장합니다. 사실 이들은 공소장의 당사자인 이 지검장의 혐의와는 직접적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는데요. 심지어 조국 전 수석은 어제 보도들이 나온 직후 그런 내용조차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지검장 개인 혐의를 넘어 검찰이 의심한다는 주변 정황을 최대한 적시한 걸로 보이는데요. 당시 수사무마를 위한 외압에 청와대 윗선까지 개입했다는 걸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파문은 한마디로 피고인 당사자와 무관한 정황들까지 적힌 공소장 내용이 신속하게 유출된 건데요.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관행과 패단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본 사건과 무관한 조국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비서관, 법무부 장관까지 끼워 맞춰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위해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한 것이라는 정치검찰의 의중까지 드러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걸로 몰고 가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걸로 몰고 가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까면 깔수록 새로운 공작 수사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왜 아직도 해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수사기관인가요? 아니면 공작기관인가요? 이러고도 이 모든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찰청장이 대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도자기 불법 판매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어코 피맛을 보려는 무리들에게 너무 쉽게 살점을 뜯어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언론인 출신다운 날카로운 그의 지적이 새삼 많은 공감을 갖게 하는데요. 김 의원은 14일 도자기 장관을 내주고 나서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도자기 불법 판매 논란의 사실관계를 짚고는 박준영 후보자 문제를 대하는 정치권과 언론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그는 먼저 외교 행랑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행위라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론하고는 정의당은 늦은 밤 외교 행랑을 이용한 이라는 대목을 삭제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밀수행위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이삿짐 수입신고, 관세청 통관 등은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며 그러니 범죄 행위라는 말도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황당 주장을 팩트체크로 가짜 허위 주장이었음을 한방에 정리한 건데요. 이날은 같은 당 류호정 의원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말을 오해해 고성을 지르며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날이기도 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까지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에 속아 어처구니 없는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고 말았는데요.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초선들은 언론과 국힘당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최소 2명의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통과시키자는 절충안까지 내놓았는데요. 과연 그게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점점 무기력하게만 느껴지는 174석의 놀라운 힘. 힘을 안 쓰려거든 일찌감치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더 얼마나 지켜봐야 할까요? 의원 몇 명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